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은 남다른 관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도를 넘어선 행동으로 인해 어른들의 싸움이 되었고 그 싸움으로 더 큰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결혼 1년도 되지 않아 기가 막히게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시부모님도 이혼하고 저희 친정부모님도 이혼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초는 시어머니였고 나중에는 저희 친정아버지와 저희 시어머니의 관계 때문에 더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이고 저희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도 두 분 다 같은 나이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두 분 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같은 동네에서 낳고 자란 동창이자 절친입니다. 그런데 절친이었던 두 분이 서로 악연이 된 사연을 말해볼까 합니다. 일단 두 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어릴 적 얘기를 살짝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항상 들었던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 고생 한 번 안 하고 자랐다고 들었어요. 딸의 귀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 유독 할아버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다고 하더군요. 엄마 시대에는 딸은 그다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외였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저희 엄마가 자란 환경은 늘 일손이 딸려 밭일이며 논농사에 일도 도와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엄마는 그나마 일이 적은 겨울이 너무 좋았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어릴 적에도 그랬지만 늘 시어머니가 너무 부러웠다고 합니다. 결혼도 있는 집안으로 가서 고생이라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도 워낙 애교가 많으신데 자랄 때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랐을 것 같아요. 이쁨도 의미음도 다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고 어머님 하시는 거 보면 형제들 다 제치고 사랑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여우 같거든요. 아버님은 그런 여우가 좋다고 하네요. 저는 그런 여우 때문에 늘 골치 아프고 힘들었는데 말입니다. 이젠 늙은 여우라 이쁘지도 않고 징그러울 텐데 아버님은 대단한 사랑꾼이셨어요. 반대로 저희 엄마는 뚝배기 같은 분이세요. 성격도 느긋하고 저희 시어머니랑 완전 반대죠. 이렇게 대조되는 사람들이 절친으로 지내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저희 엄마가 다 참아 넘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면서도 서로 연락을 하면서 몇십 년을 같이 한 중막 오우라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죠.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은 친정엄마 소개로 만나 결혼까지 하고 저희 친정아버지 역시 시아버지의 절친이십니다. 그렇게 시댁과 저희 친정부모님은 서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연으로 옮겨 있습니다. 결혼은 두 분이 다른 나이에 했지만 아이는 우연하게도 몇 개월 차이로 같이 가져와서 서로 육아정보 공유하며 저와 남편을 같이 키우다시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예 저희 친정집 근처로 이사까지 와서 저는 거의 시댁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당신들이 결혼 전부터 서로 딸아들 낳으면 사돈하자고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부모님들이 서로 만나면 사돈이라고 부르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저한테 우리 며느리 하면서 저만 보면 우리 며느리 하자 했던 것 같아요. 장난식으로 한 줄 알았는데 양쪽 집안 다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시부모님과는 가족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시어머니는 저한테 너무나 가까운 분이셨어요. 저희 친이모보다 더 얼굴을 보고 살았고 더 많이 안다고 할 정도로 보고 살았으니까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 관계가 그렇다 보니 서로 만남이 자주 있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저희가 어릴 때 양가 부모님들은 술자리도 자주 가졌고 여름 휴가나 여행도 같이 간 적이 많았어요. 부모님들은 친구가 옆에 살고 있으니까 엄마도 시어머니도 다른 사람은 전혀 왕래를 하지 않고 둘이 정말 많이 붙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17년을 한 동네에 살다가 시아버지의 사정으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론 서로 다 눈물을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를 갔다고 하지만 거리가 1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아서 어른들은 자리를 만들어 어떻게든 얼굴을 보고 지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남편과 저는 어릴 때는 얼굴을 자주 보고 살다가 저도 남편도 사춘기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만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가서 너무 바쁜 생활을 했고 남편도 역시 대학교 근데 서로 얼굴을 통 못 보고 지내다 사회인이 되어서야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서로 왕래가 꾸준히 있었지만 저희는 중학교 이후에 서로 얼굴을 전혀 못 봤어요. 저도 남편도 사춘기이기도 했고
습기가 없어서 그땐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했거든요. 그렇게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면서 부모님들의 인연이 저희에게도 왔습니다. 성인이 되어 만난 남편은 너무나 잘 자라줬더군요. 첫눈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모님들은 늘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 둘을 엮어주시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고 들었지만 기회가 잘 되지 않았어요. 둘 다 연애 경험도 없던 터라 숙맥들이 만난 거죠. 양가 부모님들은 이런 저희들을 보면서 많이 흡족해 하셨어요. 요즘에는 이혼도 많고 쉽게 만나고 헤어짐도 많아서 서로의 자식들이 배우자 만나는 것을 많이 신경 쓰고 계셨는데 마침 저희 둘의 마음이 통해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게 깊은 터널을 하염없이 달리고 있는 것 같았네요. 이제부터 부모님들이 서로 죽고 못 살다가 이제는 서로 항숙이 된 얘기를 하나하나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의 너무 지나친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전혀 경험해보지 않고 바로 결혼하고 지금까지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림까지 한다는 고통을 알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전혀 이해하지도 그렇다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당신 고집대로 내세우시는 그런 점이 있더군요. 전에 몰랐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가까운 이모이자 남일 때는 좋아 보이고 했던 부분들이 막상 가족이 되다 보니 지나친 간섭이 되면서 하나하나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모든 게 틀어지게 되더군요. 저희는 아직 해도 없고 결혼한 지 딱 3개월밖에 안 되고 아직 완전 신혼인데 시어머니는 그런 걸 전혀 모르시는지 알고도 그러시는지 저희 집 불쑥불쑥 오셨습니다. 워낙 친해서 기본도 자연스럽게 물어보셔서 처음엔 이러다 말겠지 하고 알려드렸다가 바꿨더니 너무한다고 하면서 서운함을 내비치더니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먹는 것에 절대로 트집이나 말을 안 했는데 말을 하시더군요. 그때만 해도 남편과 저는 밥을 거의 밖에서 해결하고 왔기 때문에 굳이 밥을 해놓지 않고 그냥 어쩌다 먹는 밥이라 즉석밥을 사다 놨어요. 살림만 하셨던 시어머니는 그런 게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어요. 그걸 보고 다짜고짜 아니에요. 저희 서로 바쁘고 저녁 늦게 오는데 어떻게 가서 먹어요? 번거롭기도 하지만 시간도 부족해요. 얼마나 떼돈 번다고 그렇게 싸니? 너보다 내 아들 몸 상할까봐 그래. 넌 못 오더라도 그럼 우리 아들은 보내라.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너 내가 불편하니? 왜 호칭을 생략하는 기분이 든다? 노력해볼게요. 늘 불렀던 이모가 익숙해서 잘 안 고쳐져요. 그땐 호칭이 이모가 입에 붙어서 결혼한 지 3개월 동안 많이 노력해도 잘 안 나와서 저도 불편했는데 그것도 지적을 받았네요. 이거야 당연히 지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는데 가족이 되니까 뭔가 모를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마냥 이뻐해 주셨던 이모가 아니었어요. 되려 더 남이 된 것 같고 날이 갈수록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결혼하고 서로 직장 거리가 비슷해서 집도 회사 근처에 조금 무리를 두고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틀어버린 것도 어머니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곁에 두고 챙겨주고 싶다면서 하신 말씀이 살림도 봐주고 아이 낳으면 아이까지 키워주신다고 해서 여러모로 고민하다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주말이면 저를 자꾸 불러대거나 불쑥불쑥 연락도 없이 오셔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업무가 엄청 많아서 가끔 집에서도 일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넌 일만 하고 내 아들은 신경 안 써줄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들 자꾸 말 나가잖아. 난 내가 내 엄마 닮은 줄 알았더니만 완전 반대네. 어머니 저도 나름 민수씨 잘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씨도 업무 같은 거 가끔 집에서 해요. 저희는 서로 협의해서 서로 다툼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넌 여자잖아? 어떻게 남자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래? 어머니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요즘은 달라요. 서로 얼마나 기를 쓰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어차피 넌 여자라 애 가지면 그만둘 거 아니니? 뭐하러 그만둘 회사에 그렇게 목 메고 열심히 하냐고. 정말 사회생활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말이 안 통했어요. 겉모습은 도시 여자인데 생각은 조선시대였습니다. 너 이런 식이면 애 못 봐준다. 그리고 내 남편 승진하게 내주어야 할 생각 안 하고 너만 잘 나가면 되니? 어머니 승진은 자신이 알아서 해야지 제가 어떻게 도와요? 우리 아들이 집안일 신경 안 쓰게 하라고. 바쁘게 일하고 와서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화장실 청소에 빨래. 그게 뭐니?
승진 못하면 내 탓인 줄 알아? 하는데 그동안 알아온 이모였던 분이 맞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해요. 그건 저희가 서로 바쁘니까 격주로 정한 청소 방법과 같은 거예요. 너 아무리 요즘 애라고 하지만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민수씨 내 좀 만화하려고 결혼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민수씨만 말라가나요? 저는 안 보이세요? 넌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 아니었니? 참 어이가 없으니까 저도 모르게 꽃방귀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그런 제 행동에 발끈해서 너 지금 웃었어? 그리고 이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네? 내가 지금 나랑 싸우겠다는 거야? 하더군요. 그러시면서 갑자기 전화기를 들어 전화를 하더군요.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전화를 하자마자 답줘보자 저희 친정엄마한테 퍼붓는데 정말 그 전화 확 따져서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화를 억누르며 들어보니 저희 엄마한테 딸내미 그동안 어떻게 키웠길래 싹수가 있네 없네 시애미를 무시한다는 등 아주 몹쓸 말 다 하더군요. 가만히 다 듣던 엄마 약속을 잡는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지만 화나면 정말 무서운 분이신데 시어머니가 아직까지 한 번도 그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저 불안했습니다. 엄마가 나서면 더 심각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다 받아줬던 엄마 모습만 본 거고 저는 엄마의 또 다른 모습을 이미 봐와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한테 퍼붓고 저한테 쏘아붙이더니 저를 째려보더니 이번 주 내 엄마랑 여기서 보자고 했다며 그때 다시 말하자 하시고는 대문을 콩 닫고 가시더군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고 있는데 때마침 남편이 오자마자 밥 어쩌고 하길래 니네 엄마 내 가서 먹어. 난 그냥 즉석밥 먹을 거니까 했더니 남편 원래 화 안 내는데 니네 엄마라고 했다고 화를 내더군요. 저도 그렇게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그 말로 인해 남편과 싸움까지 하게 됐네요. 결국 둘 다 굶 꽂혔어요. 시어머니 그 이후로 주말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또 집에 온 겁니다. 난리를 피고 갔으니 제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나마 해먹고 있던 반찬도 죄다 사다 먹어버리고 집안일도 미뤄서 하려고 모아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너 내가 아직도 엄마 친구 이모로 보이니? 난 내 시어머니야.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어머니 저한테 그럼 먼저 예의 지키세요. 저한테 너가 뭡니까? 그리고 저희 집 오실 때 연락하시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퇴근하고 있을 시간은 벨을 눌러주세요. 제가 집에 떡하니 있는데 어떻게 비번을 누르고 어머니 집처럼 들어오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어때? 내 아들 집인데. 그리고 이 집 내가 해준 건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니? 정말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게 애처럼 말을 하더군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더 이상 말도 하지 않았더니 너 지금 나 무시하고 있니? 하면서 괜히 발끈을 하대요. 그래서 정말 저도 엄마처럼 화를 잘 내지 않는데 꼭지가 도니까 참았던 화가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얼마나 버티나 지금 보시려고 저를 건드시는 건가요? 저 여기서 더 하시면 못 참아요. 그리고 저는 저희 엄마랑 조금 많이 다르니까 더 이상 사람 테스트하지 마세요. 너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겁날 줄 알았냐? 어림없으니까 빨리 시키는 일이나 해. 우리 아들 오기 전에 밥하고 청소하고 빨리빨리 움직여. 궁뜸해서 하면 우리 아들이 또 혼자서 밥 차려 먹을 거 아니야.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저도 혼자 밥 차려 먹어요. 왜 남자는 차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아들이 손발 못 움직이면 그때 제가 생각해 볼게요. 했습니다. 저도 심한 말하고 싶지 않고 입 바른 소리 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저한테 자기 아들만 챙기라고 하니까 저도 자꾸 변해가고 악해져 가더군요. 그날도 또 시어머니랑 저 때처럼 또 큰 소리가 났어요. 저한테 살림을 못하네. 이딴 식으로 살 거면 결혼을 왜 했냐? 하는데 주말 때문에 용기도 저는 잘 잡고 넘겼어요. 주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만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되자 친정엄마가 전화가 온 겁니다. 원래 시어머니랑 일 있고 엄마랑 통화했는데 그때 엄마가 저보고 언지를 주더군요. 주말에 엄마가 상황 보고 시어머니가 신경 거슬리게 하면 다 엎어버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네요. 그래서 주말이 기다려지기도 했어요. 엄마는 전화해서는 시어머니가 아직도 그러냐고 물어서
더 심하면 심했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엄마 출발한다고 하더군요. 좋은 일로 뭉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밥보단 간단하게 과일 챙겨두고 빵 사둔 거 있어서 그걸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 근처에 사시는 시어머니가 먼저 오셨어요. 그날은 웬일로 비번 누르지 않고 왔더군요. 시어머니 제가 준비해둔 과일과 차를 보더니 또 한 소리 하더군요. 조금은 이른 저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녁을 준비해야지. 빵 조각이나 내놓으면 어떡하냐 보자마자 또 혈압 오르게 하더군요. 30분 후 벨소리가 나서 저는 엄마가 서둘러 온 줄 알았네요. 그런데 그날 아버님도 부르셨더라고요. 행여나 저랑 친정엄마가 자기한테 뭐라 할까봐 지원군을 부른 거죠. 어른들 앞에서 저 개쭉쭉 어머님 지원자 아버님 뒤에 숨겼다는 속셈인 거죠. 저는 아버님을 보자마자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꾸 어머님이랑 부딪히게 되니까 입 한사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30분을 더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 친정어머니가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어머니를 보자마자 정말 과건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숨도 고르지도 못하고 신발도 벗기 전에 이정아 니 딸하는 거 봐라. 이게 뭐니 친구들 불러놓고 노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러시더군요. 엄마가 시아버지 있는 것을 보시고 멈칫하더니 갑자기 야 뭐 어때? 지금 저녁 먹자고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나 하자고 모였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시어머니 니 딸이라고 감싸냐? 네 며느리였어도 이럴 거야? 하대요. 듣다가 엄마가 도대체 이 상황에서 딸 며느리가 왜 나와? 그리고 너도 그런다. 오후 3시에 만나 밥 먹자고 한 것도 아니고 다들 밥 먹고 온 거잖아. 만약 준비해뒀으면 넌 또 밥 먹을 수 있어? 하니까 아니 그냥 먹을 수 있지. 순간 곤란해지니까 말을 허리고 아버님 옆으로 기대어 아버님한테 속삭효박 하더군요. 그 모습이 엄마를 더 화나게 했어요. 외출을 했다가 온 남편을 보자마자 엄마는 김사방 나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물 좀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야 이제 들어온 애 보고 왜 물을 달라고 해. 네 딸 있잖아. 너도 네 아들 아끼니까 나도 내 딸 아까워서 그래. 했더니 시어머니 넌 어릴 때 그러더니 지금도 금 떠서 혼자서 물도 못 떠먹냐? 애를 시키게. 너는 손발 멀쩡한 네 아들 두고 내 딸이 다 해주길 바라면서 지금 나보고 하라고? 하니까 시어머니 궁지에 자꾸 몰리니까 화가 났던 거 봐요. 뜬금없이 갑자기 저희 엄마 연애사를 꺼내신 거예요. 정말 생각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서로 절친이다 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연애사를 다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가슴에 담고 가려 했던 진실과 그리고 유일하게 어머니만 알고 있는 엄청난 비밀인 것이 있었는데 그걸 다 말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당황한 저희 엄마도 참지 않고 시어머니가 그동안 숨기고 잠깐 바람핀 것을 다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저희 아빠랑 약간의 썸도 있었더군요. 저희 결혼 날짜가 잡고 결혼 준비까지 다 끝났을 때 다 같이 모여서 술을 드신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저희 아빠랑 시어머니가 실수한 것까지 다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과거를 듣고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랑 저희 아빠랑 그렇고 그렇다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아버님이 듣자마자 저희 집은 한순간에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은 화나셔서 상을 발로 차서 날려버리고 어머님 뒷목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으니까요. 말리지 않으면 살인이라도 할 정도였어요. 그동안 엄마는 저 때문에 그런 걸 다 가슴에 묻고 용서하면서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코털을 건드린 거죠. 사실 엄마가 결혼식 한 달 남겨두고 저한테 꼭 결혼하고 싶냐고 민수야 아니면 안 되겠냐고 물었을 때 좀 의아해했는데 이런 진실이 있어서 그랬더군요. 저희 집에 오시기 전에도 정말 헛다한 일이 있어도 둘이 끝까지 갈 자신 있냐고 물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 한 번 잘못 눌렸다가 이혼당하고 말년에 쪽박쳤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도 내 엄마가 잘했네 싸우다 결국 그동안 쌓여있던 게 터지면서 그만 살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버림받고 저희까지 이혼 얘기 나오자 그제서야 직류준 후회를 하더군요. 그런데 사실 저희 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썸 탔던 사실과 실수를 알고 어떻게 그걸 묻고 다들 끝까지 가겠어요. 저희 엄마가 끝까지 가슴에 묻으려고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는 자신의 비밀을 아버지가 아신 것에 괴로워하고 아버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엄마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서로 괴로워하다 끝내 이혼하시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바로 이혼하고
저희 아버지와도 몸싸움까지 가고 모든 게 산산조각이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각 없이 한 가벼운 행동이 가져다준 타국이었습니다. 너무 긴 얘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들에게 털어놓을 만한 일인지 아직 모르겠어서 친한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만 알고 있고 부모님은 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서 속 시원히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동거한 지 5달, 결혼하고 2달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은 3년이었는데 이때도 남편이 고집이 세고 사소한 것에도 자존심을 세운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싸우고 나서 결국에는 저를 달래주고 미안하다고 하는 남자였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신혼집이 먼저 구해져서 양가의 허락을 받고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하던 와중에 남편은 그동안 너에게 사과하는 것이 참 힘들었고 이제부터는 내가 미안하다고 생각될 때만 사과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친구들에게 냉정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감정이 메말랐다는 말도 몇 번 들었어요. 회사에서 업무평가 중에서 상호평가에서도 공정성 파트에서는 만점 가까이 받을 만큼 감정을 배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사소한 것에 대해서 남편이 뭐라고 하면 저는 내가 그랬어? 미안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반대의 상황에서 남편은 그래? 알겠어. 그러니까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전혀 미안한 표정도 없었어요.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부딪히면 굉장히 미안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하는 사람이 제가 기분 나쁜 것에 대해 얘기를 하면 일단 입을 다물고 봅니다. 그러다가 더 얘기하면 그만하자. 이 말을 우선적으로 해요. 남편은 누나가 4명입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다 자기 거였대요. 부모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나들이 다 양보를 해줬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는 귀한 대접받으며 오냐오냐해서 잘한 사람 치고는 바르게 잘 컸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함께 살다 보니 상식 밖의 일을 저지르고도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더군요. 친정엄마가 신혼집에 처음 오시는 날에 남편은 TV 사야 한다고 마트에 가버렸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오라고 했더니 오긴 오더라고요. 친정엄마가 가시고 나서 친정엄마가 오늘 온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걸 알면서 밖으로 나가버리냐고 했더니 되려 큰 소리 치면서 그래서 다시 들어왔으면 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정말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돈 문제도 있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좀 넉넉하게 받았어요. 남은 돈을 남편 통장에 보관했었는데 200만 원이 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어디에 썼는지 말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절대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넣어두면 되는 것 아니냐고 되려 성질을 내더라고요. 아니 그 돈을 쓴 적이 없으면서 돌려놓겠다는 것은 뭔가요? 그러더니 결국 100만 원만 채워놨습니다. 이 일로 모든 통장은 제가 관리하게 되었어요. 매번 싸우게 되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거부하고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남편. 웃기는 것은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신랄하게 저를 비판합니다. 사소한 일이라 좋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제가 말하면 그치 미안해. 이런 식으로 대화가 전개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제가 좋게 말해도 남편은 자기 지적받은 자체가 못 견디겠는지 바로 인상이 굳어지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민감하게 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과는 정상적인 피드백이 되질 않았어요. 누가 봐도 화날 상황에도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하면 못 들은 채를 해서 화를 내면 왜 화를 내냐며 더 큰 소리로 저를 입 다물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부드럽게 웃으면서 타이르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에는 종종 장난으로 받아치기도 하고 딴소리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장난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입 다물어버리고 삐져서 한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그만뒀어야 하는데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결혼식을 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 후회가 됩니다. 이런 정상적인 감정 교류가 안 되는 사람과 제가 왜 결혼을 했는지 후회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계속 감정이 상하다 보니 돈도 내가 더 많이 벌고 남편에게 빚이 있어서 남편의 월급은 전부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상황도 정말 싫더라고요.
자기 기분 나쁜 것은 저에게 잘도 말합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며 회사 동료를 욕하면서 붕괴하면서 저보고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하니 정말 사람으로 안 보일 정도였어요. 함께 산 지 6개월, 결혼하고 한 달 지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묻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힘든 것이 얼굴에 나타났나 봐요. 일이 힘들어서 요즘 스트레스 받나 보다고 둘러대긴 했는데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남편과 말없이 지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맞장구만 쳐주고 지냈더니 별탈 없더군요.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내다가 이 사람과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우리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까 갈라서자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길래 돈 문제부터 남편의 말과 행동에 관한 문제까지 다 말했어요. 듣다 말고는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부모님께 전부 얘기하고 갈라서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고 제 판단을 믿는다고만 말해주셨어요. 목요일에 남편은 집을 나갔고 토요일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둘째 누나와 함께 집으로 올 것이라고 하더군요. 왜 같이 오냐고 했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해서 함께 온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전화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집으로 온다고 했더니 저희 부모님도 달려오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오자마자 저에게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남편을 내쫓냐고 따지길래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런 사소한 것으로 이혼하면 이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냐며 저에게 마음에 안 들어도 결혼을 허락해줬더니 이런다고 큰소리 치는데 정말 어이없었네요. 남편이란 사람은 옆에서 의기양양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번갈아 보면서 사람 어이없게 만들어서 할 말을 잃게 만들려는 수작이시냐고, 나는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애를 남편이라 생각하고 살 수는 없다고, 대출금 빼고 이 집도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 남편 돈 빼주고 갈라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이 생기기 전에 덜 떨어진 모습 제대로 보여줘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결혼한 아들이 달려가서 고자질했다고 쫓아와서 이러시는 것을 보니 남편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실망이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에게 욕을 하면서 인신공격을 시작하더군요. 핸드폰 들고 녹음할 건데 계속 하고 싶은 욕지거리 해보라고 했더니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집에 와 있어요. 부모님께 죄송하기만 한데 부모님은 오히려 제 눈치만 보시니 더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해서 저도 저지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서 너무 마음 아파요. 앞으로 정리할 것이 많네요. 호적상으로 정리할 것은 없지만 집, 가전들, 대출금 등 여러 가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괴로운 마음 시원하게 말할 곳이 없어서 여기에 하소연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남편이 사이코패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 생기기 전이라 불행 중 다행입니다. 결단 잘 내리셨어요. 당장 정리하는 것이 골치 아프겠지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나면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힘내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